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이 자신이 사살한 희생자의 유족을 만나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5.18 단체는 용기 있는 고백이 진실 규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학대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광주시가 상생카드 할인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지속적으로 내기로 했습니다. 순천의 산단 주변 마을에서 주민들이 쇳가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근 제철 공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공장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공수부대원이 자신이 사살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41년 만에 사죄했습니다. 진압에 참여했던 다른 계엄군들의 양심 고백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 공수부대원이 41년 만에 피해자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사살한 피해자의 유가족을 만난 7공수 여단 소속 A 중사는 무릎을 꿇은 채 묵혀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지만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또 마음의 상처를 또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지난 1980년 5월 23일 광주 남구 노대동에서 순찰 중이던 A씨는 겁을 먹고 도망가던 시민을 사격해 사살했습니다. 희생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말 못할 죄책감에 시달린 지 40년. A씨는 최근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총에 맞은 사람이 고 박병현 씨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만남을 청했습니다. A씨를 끌어안은 채 유가족은 동생을 사살한 야속함과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울음에 흘려보냅니다. 이제 죽은 동생을 다시 만났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정말 용서를 하고 싶어요. A씨는 유가족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피해자의 묘비 앞에 무릎 꿇고 참회했습니다. 감추려고 하다 보면 더 안 좋은 상황이 도래가 될 것이고 있는 그대로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A씨의 사죄로 더 많은 가해자들이 양심 고백하고 사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 고백을 꺼리는 이런 계엄군들의 자발적인 고백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자신의 사살 행위를 인정하고 유가족을 만난 계엄군의 첫 사죄가 다른 가해자들에도 영향을 미쳐 진실규명에 기여할 수 있기를 광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미얀마의 인권운동가 소모뚜 씨를 최근 공개 수배했습니다. 혐의로는 시민 불복조 운동에 참여한 공무원들에게 후원금을 모아서 전달한 것인데요. 소모뚜 씨가 광주를 찾아 미얀마 현지 상황을 설명하고 광주 시민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송전근 기자가 소모뚜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제 이름은 소모뚜라고 하고요. 미얀마에서 왔고 1995년 3월 달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26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미얀마인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소모뚜 씨는 최근 미얀마 군부로부터 공개 수배당했습니다. 저희가 선동죄죠. 이 공무원들에게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게 하는 이런 선동죄로 저희가 지금 공개 수배했죠. 공개 수배됐자마자 제 친구들의 축하를 많이 받았어요. 최근의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는 군부의 잔혹함이 점점 심해져 묻지마 총살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하는 거 아니라 그냥 집에 앉아있는 18살짜리 여자애를 총으로 쏴 죽이는 상황. 길거리에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는 아저씨를 원축해 해가지고 총으로 쏴 죽이는 상황. 미얀마에 있는 가족들의 안전도 걱정되고 한국에서도 미얀마 대사관의 감시를 받고 있지만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 걱정하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다 걱정해야 되는 상태예요. 모두가 다 이게 생명이 위험한 거죠. 한국으로 오기 전 미얀마에서도 광주 5.18을 통해 민주주의 열망을 품었다는 소모뚜 씨는 매년 5월이 되면 광주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민주화라는 것은 광주의 민주화하고 별도 아니에요. 매년 5.18 때마다 저희 미얀마 분들한테 차 버스 몇 대 보내서 여기로 같이 와서 저희들이 5.18 묘지 가가지고 저 경례도 하고 그렇게 지내왔죠.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한국처럼 군부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정권을 되찾겠다는 소모뚜 씨. 광주와 대한민국의 지지에 감사해하며 지속적인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5.18 때 아팠던 그 아픔은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아파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저희들은 지금 옆에서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는 이 한국인들에게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에는 완연한 봄 기온이 퍼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4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21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고요. 특히 한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낮 동안 이렇게 매우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면서 기온 변화는 매우 크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맑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오늘은 종일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안정된 상태라서 잔류한 황사먼지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또 터졌습니다. 나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3살 여자아이를 때리고 넘어뜨리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교사에게 학대당한 이 아이는 밤마다 일어나 울 정도로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데요. 이다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의 겉옷을 벗깁니다. 마음먹은 대로 벗겨지질 않자 갑자기 아이를 내동댕이 치듯 밀쳐버립니다. 다시 아이를 끌고 오더니 이번엔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팔을 흔들어댑니다. 간신히 옷을 벗은 아이가 칭얼대자 옆에 있던 동료 교사는 아이를 달래기는커녕 손으로 밀어냅니다. 또 다른 날 아이들의 낮잠 시간, 처음엔 아이의 가슴을 살살 토닥이다가 좀 지나자 퍽퍽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아픔을 참지 못한 아이는 누운 채로 계속 울음을 터뜨립니다. 폭행은 CCTV에 녹화된 4분 내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CCTV에 잡힌 피해 어린이는 생후 26개월 된 김모양. 김양의 부모는 지난 1월 김양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김양의 팔과 다리 등 곳곳에 멍이 들어있고 어린이집 근처에 가면 거부 반응을 보인 겁니다. 엄청 불안해하고 잘 때도 자꾸 새벽에 자꾸 깨고 울고 엄청 화났어요. 엄청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의 교사 중 한 명은 어린이집 학급수가 줄면서 지난달 말쯤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교사가 심리적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벌인 행동으로 보인다며 사과했습니다. 나 너무 황당했어요. 너무 황당. 아무튼 관리 못한 잘못이고 같이 있던 선생님들한테 들어보니까 그 마음을 표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가게 된 게 조금 더 그러지 않았을까. 현재 어린이집은 휴원한 상태입니다. 해당 교사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경찰 수사 중이라 현재로선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순천 산단 인근 마을에서 주민들이 쇳가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현대제철 공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공장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 산단 인근의 한 마을. 집집마다 모아둔 흙에 자석을 갖다 대니 검은 쇳가루가 가득 묻어나옵니다. 인근 밭에 심어져 있던 배추나 파 같은 작물은 누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밭에서 이러고 나면 절대 건지라서 못 살아. 목욕을 해버려야지 가서. 건지라서 못 산다니까 얼굴이 막 머리고. 실제로 마을 텃밭에서 이렇게 자석을 갖다 대보니 보시는 것처럼 흙이 딸려 올라옵니다. 주민들은 마을에서 피부나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라며 쇳가루와의 관련성을 주장합니다. 손에서 알겠습니까? 뭐 철가루를 마셔서 그런다 그런 거 모르고 몸이 이렇게 아프다, 기관지가 아프다
동네 쇳가루가 많이 날라서 그런 거 아니냐. 주민들이 주목하는 곳은 마을에서 2km 떨어진 현대제철 순천공장과 주변 협력사들. 특히 이곳 냉연공장의 산세 아변공정은 열연강판의 크기를 다듬은 뒤 염산이나 황산으로 불순물을 세척하고 압력을 가해 모양을 만드는 공정인데 바로 이 과정에서 쇳가루 분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제철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장 내부에서 쇳가루를 집진시설로 빨아들여 수거하고 있지만 상황이 쉽게 개선되지 않자 최근에도 시설을 하나 더 설치한 상황. 그런데도 회사 측은 마을 주민들과 이 같은 사실을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업 공정 그리고 직업 간의 질병 간의 어떤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자세한 조사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이 인근 주민들의 질병 발병까지도 좀 확인해 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여수 MBC는 이 같은 주민들의 민원과 자체 조치 등에 대해 답변을 받기 위해 현대제철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사안을 알 만한 책임자가 자리에 없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투표 없이 단독 후보 추대로 결론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회장 선거에 후보 등록을 마친 호원그룹 양진석 회장이 회원과 상공인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선거 출마를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양 회장은 특별회비 납부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은 심히 유감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 세우고 화합하는 상공회의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양 회장이 후보직을 사퇴함에 따라 제24대 광주 상임회장은 정창선 중흥건설그룹 회장이 단독 추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주경찰서는 수년 동안 땅 문제로 갈등을 빚던 80대 치매 노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숨긴 혐의로 54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2일 저녁 6시쯤 나주시 운곡동 자택 앞에서 부동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80대 치매 노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뒤 집 근처 빈 창고에 사체를 나흘 동안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의 범행은 평소 치매를 앓고 있던 피해 노인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광주시가 상생카드 할인 혜택 연장과 또 광주형 공공배달 앱의 내실화 등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맞춘 13차 코로나 민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별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선불카드와 체크카드 한 장당 한 달 50만 원을 기준으로 최대 10%의 할인과 캐시백 혜택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광주 상생카드입니다. 광주형 지역화폐인 상생카드는 발행 2년 만에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당초 올해 6월까지였던 상생카드 할인 혜택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300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됩니다. 지난주 이용섭 시장이 현장의 자영업자들을 만난 결과 확대 필요성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광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바로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형 지역화폐입니다. 코로나 시대 필수품이 돼버린 스마트폰 속 배달 앱입니다. 광주형 공공배달 앱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문제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마켓컬리와 같은 대형 앱에 비해 취약한 경쟁력입니다. 광주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가맹점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중에 그 배달 앱은 6.8%에서 10.5%의 높은 그 수수료가 있는데 저희는 2%의 저렴한 수수료 그리고 가입비나 광고료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그 업체들이 가입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깎아달라든지 식당에 입식 테이블 설치를 지원해달라는 등의 현장 목소리를 대책에 담았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은 문화예술 특별주간으로 지정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다음
제14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1,000원짜리 밥상으로 유명한 광주 대인시장 해뜨는 식당이 경영난에 빠졌다는 소식에 각계 후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식당에 쌀 100포를 전달했고 이용섭 광주시장과 임택 동구청장도 식당을 직접 찾아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뜨는 식당은 지난 2010년부터 소외된 이웃들에게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해 왔는데 코로나19로 후원이 줄면서 경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섬 지역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령자들의 코로나19 백신이 화이자에서 아스트라제네카로 변경됩니다. 전라남도는 정부 지침상 75세 이상 고령자는 화이자를 접종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남의 대상자 21만 명 가운데 9,021명이 섬 지역에 거주해 운송 등이 비교적 쉬운 아스트라제네카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1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83.4%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분기 접종 대상자에는 65세 이상 고령층부터 어린이집 교사, 경찰, 소방 등 54만 6천 명이 포함됩니다. 목포에는 섬 지역 여고생들의 기숙사로 쓰였던 청해사가 있는데요. 18년째 빈 건물로 방치되어 있는 청해사를 문화예술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과학대 인근에 자리 잡은 청해사입니다. 신안과 진도 등 섬 지역에서 목포로 유학을 온 여고생들의 기숙사로 지난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건축됐습니다. 하지만 학교별로 기숙사가 들어서면서 지난 2003년 문을 닫은 뒤 18년 동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돼 있습니다. 목포교육청도 그동안 수차례 매각에 나섰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해사를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탈바꿈시키자는 제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청해사는 40여 년 전에 건축됐지만 건물 안전도 B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중앙정원과 넓은 급식실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춰 이 같은 시설에 안성맞춤이라는 겁니다. 목포교육청이 이 같은 뜻에 공감하고 전라남도에 이미 10년 무상임대를 약속했습니다. 지자체가 우리 건물들을 교육적 용도로 사용할 때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라남도도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협력입니다. 지자체에서 협력하는 부분이 아주 공모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력해서 꼭 우리 목포가 이 공모를 따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섬 지역 청소년들의 푸른 꿈이 아로새겨진 청해사가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의 예술 창작 공간으로 새롭게 변신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무등산 산장 근처 원효사 일대의 오래된 식당들을 국립공원 밖으로 이주시키고 식당 자리에 무등산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시는 광주호 생태공원에서 광주 생태문화마을 착공식을 갖고 광주호 14만 제곱미터 부지에 원효사 상가를 이주시키고 한옥숙소 힐링촌을 조성하는 사업을 2022년 12월까지 끝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1982년 들어선 원효사 일대 상가가 이전되면 무등산의 훼손 구간을 40년 만에 복원할 수 있게 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향토 사학자 이종일 씨와 한지 공예가 오석심 씨가 대동 전통문화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동문화재단은 대상 수상자 2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에게 한우물상과 미래인재상 등을 시상했습니다. 대동 전통문화대상은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킨 장인과 예인들에게 주는 상으로 대동문화재단이 지난 2019년부터 제정했습니다. 일제전범기업의 강제동원 역사가 잊히지 않도록 관련 기록물을 전시할 수 있는 시민역사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시민역사관 건립을 올해의 중점 사업으로 설정했습니다.
역사관에는 태평양 전쟁 광주유족회 이금주 회장이 가지고 있던 천여 점의 자료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전개했던 소송 자료 등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시민 모임은 모금 활동을 위한 법적 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역사관 건립을 통해 기억투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남도 동북권 통합청사가 내년 말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순천시 신대지구 외국인 학교 35,900여 제곱미터 부지에 동북권 총합청사의 건립을 위해 현재 실시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착공해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북권 통합청사는 2050 전라남도 탕소준립 취지에 맞춰 저탄소 녹색 성장을 선도할 전남 1호 탄소제로 인증 건물로 건립되고 고기밀, 고단열 건축 시스템이 적용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특히 낮 동안에는 완연한 봄 날씨가 나타나겠는데요. 큰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4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특히 한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평년 기온을 7도 이상 웃돌겠습니다. 그만큼 기온 변화가 크게 나니까요.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맑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오늘은 종일 이렇게 파랗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된 상태라서 잔류한 황사먼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아직 5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영상 20도를 웃돌겠고요.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 16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의 낮 기온은 21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포근함이 예상되고요.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